몬테소리 교육의 꽃이라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의 오히려 아이들은 두려움보다는 굉장히 큰 흥미를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원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치원에 가보시면 굉장히 큰 공간을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몬테소리 유치원과 그리고 또 일반 유치원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몬테소리 유치원에는 일상, 감각, 수, 언어, 문화 이렇게 총 5가지의 영역이 있고요. 일반 유치원의 경우는 쌓기, 역할, 언어, 수, 과학, 음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조형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유치원에 있는 이 영역들은 일단 개수부터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각각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몬테소리 유치원에는 일상 영역이 있습니다. 일상 영역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의 방법을 알려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가위 오리기도 있고 스티커 붙이기도 있고 색칠하기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물건을 운반하기도 있고 옷을 입고 벗는 모든 활동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 몬테소리 유치원에서는 이 영역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자꾸 할 수 있도록 시도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그 일상 영역의 최종 목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유치원에는 일상 영역과 같은 영역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옷을 직접 입고 벗어본다던가 아니면 출석 수첩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본다던가 이런 틈틈이 활동들 아니면 혹은 간식에 있는 뭐 우유를 먹을 때 빨대를 이렇게 벗겨서 꽂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몬테소리 유치원에는 동식물 기르기라는 교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냐면 몬테소리 교실 안에 있는 뭐 동물들이라던가 아니면 식물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교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잎을 닦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화분 주변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꽃물 가르기 아니면은 뭐 그 동물들이 있으면 뭐 하루에 몇 번씩 밥을 줘야 된다던가 밥을 줄 때 지켜야 될 약속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동식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 동식물 기르기 활동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 유치원에 이것과 조금 비슷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유치원에서는 이제 과학 영역이 이거랑 조금 비슷합니다. 자, 과학 영역은 어떤 거냐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뭐 교실에 있는 뭐 금붕어를 관찰해 본다던가 아니면 햄스터를 기르기도 해요. 뭐 그런 걸 눈으로 관찰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고구마나 양파 같은 저희가 식물을 기르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의 생김새를 조금 더 관찰하고 보고서로 뭔가 적어본다던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던가 이렇게 그 식물이나 동물의 생김새를 관찰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각 영역이 있습니다. 감각 영역은 몬테소리 교육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굉장히 좀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역에서는 감각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각을 굉장히 발달시켜가는 활동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왜 아이들이 어릴수록 감각을 많이 좀 자극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시기에 많이 자극되고 발달된 감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감각을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뇌에 많은 자극이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손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뇌와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손을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데 이런 감각 자극이나 이런 발달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성이라던가 아니면 지성을 조금 더 발달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유치원에는 이렇게 감각 영역이라는 게 따로 제공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언어 영역이라던가 아이들이 조금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눈높이에 촉감판이라는 거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보통 소재로 뭐 만져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거친 느낌, 부드러운 거, 푹신푹신한 거 이런 느낌들을 손으로 느껴볼 수 있게 해주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 그거를 많이 설치해줘서 요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감각 체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 영역이 있습니다. 몬테소리 수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십진법을 기반으로 해서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큰 숫자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5살 혹은 6,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천 단위의 숫자를 배운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거 너무 큰 앞선 뭐 선행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큰 수에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숫자를 너무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두려움보다는 굉장히 큰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숫자의 이런 개념이나 자릿수를 저희가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1의 자리고 여기 공이 하나 붙었는데 이건 10이야. 10의 자리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점점 뭐 10, 11 이런 식으로 숫자를 구성하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아이들한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어떤 숫자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면은 항상 가장 큰 수 9,999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이 쟁반을 가득 담아서 구슬도 가득 담고 숫자도 가득 이렇게 담아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은 큰 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해서 숫자를 더 재밌게 배워갈 수 있고, 이런 기본 개념을 마치고 나면 이제 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놀이라던가 우표 놀이라던가 아니면 뱀 놀이라던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유치원에서는 똑같이 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배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몬테소리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에 있는 이 수 영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배우는 수의 폭인 거예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몬테소리에서는 1, 10, 100, 1000 이런 자릿수를 알려준다고 했고 십진법에 기반해서 아이들이 계속 10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가는데 일반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큰 숫자를 배운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1부터 10까지의 수, 혹은 이제 숫자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10에서 이제 100까지도 좀 큰 수를 만들어 보곤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몬테소리 교육과는 약간 다른 접근법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프레벨식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 있고 재미를 통해서 이 숫자를 배우게끔 활동을 많이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주사위 놀이라던가 아니면 보드게임이라던가 이런 좀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이 숫자의 사칙 연산이라던가 아니면 수와 양을 조금 더 일치해보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 영역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배워갈 수 있어요. 몬테소리에서는 뭔가 읽기 작업보다는 쓰기를 조금 더 먼저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 이 손가락의 힘을 기르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언어 영역에는 꼭 언어를 가르치는 교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철판도형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 손가락의 사용이라던가 조금 더 이 조절하는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교구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는 뭐 기역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에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길어져서 이제 단어가 되고, 단어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이제 문장이 되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서 수식어구가 많이 낀 문장을 스스로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유치원의 언어 영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몬테소리 유치원에선 제가 쓰기를 먼저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쓰기와 읽기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려주고 싶은 쓰기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읽기 작업이 있을 때는 대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요. 보통은 아이들이 좀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글씨를 쓸 줄 아는 친구는 편지를 써본다던가 아니면 간단한 단어부터 뭐 문장을 좀 적어본다던가 아니면 거기 뭐 표에 있는 걸 찾아본다던가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는 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것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니까 꼭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나라 이름 혹은 수도 이 정도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나라의 생김새,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뭔가 문화라던가 아니면 뭔가 인사말이라던가 아니면 그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 아니면 그 나라의 뭐 국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이 뭐 진짜 예술 파트도 배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식물 파트를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폭넓게 배우는 편이에요. 근데 아주 옛날에 몬테소리를 배우는 이제 몬테소리 여사가 살아있을 때 그 제자가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저희가 이 어린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얼만큼을 알려줘야 될까요? 사실 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걸 아이들한테 알려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몬테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취약전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양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요.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이런 건 몰라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건 너무 어려운 개념일 것 같은데 아이한테 이런 용어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저희하고 배우는 거, 흡수하는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영아 때 무의식적 흡수 시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큰다고 해서 그 흡수 시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흡수하는 힘이 많이 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흡수하는 힘은 저희가 지금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기에 배우는 것과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배우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저희가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무슨 나라의 문화를 배우거나 그 나라의 어떤 그런 특색을 배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걸 그냥 너무 재미있게 그냥 쓱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가능한 많은 걸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요를 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일반 유치원에는 이런 문화 영역 같은 것들이 없는데 그럼 일반 유치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유치원에서는 따로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들을 대소집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소집단이라는 거는 아이들 전체를 다 모아서 이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동화를 읽는다던가 동시를 읽어본다던가 동요를 배워본다던가 이런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거예요. 혹은 소집단으로 조금씩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뭔가 미술 활동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활동지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심화된 학습을 해본다던가 하면서 이런 다양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두 유치원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똑같은 교구더라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교육 철학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의 제공 방식이라던가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서 자란 아이들도 또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자란 아이들도 이 교육을 제공해 주시는 열정을 가진 우리 멋진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 좋다라기보다는 제공해 주시는 분이 어떤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